안녕하세요. 얼음공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지금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장의 힘, 좀 약간 고리타분해 보이는데 여러분이 자꾸 까먹어요. 부동산 시장의 힘, 그 시장의 힘이 뭔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뭐 별다른 자료는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지금 부동산 규제나 대책이 잘 안 먹히죠. 정부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장은 절대 정부를 이길 수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시장이 정부를 못 이기고 있나요? 아니면 정부가 시장을 못 이기고 있나요? 여러분 시장의 힘은 뭘까요? 자본주의의 힘이에요. 여러분 빵가게에 요새 좋은 데가 많아요. 제가 빵을 좀 좋아하거든요. 요새는 손으로 다 만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빵가게 가서 빵 하나 사면 되게 쉽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새벽 4시, 5시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힘든 일을 왜 하실까요? 빵가게 주인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뭐 호텔에서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일반인한테 기회를 주지도 않지만 빵 반죽하면 손목 나가거든요. 그 힘든 걸 왜 할까요? 나도 모르는 남한테 빵 하나에 2,000원, 3,000원 받으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날 잘 되려고 그 돈으로 내 가족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대한민국 교육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사교육을 왜 그렇게 시키세요?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못 믿어오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걸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잘 가르쳐요? 학원 선생님이 잘 가르쳐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대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학교 선생님은 못 가르쳐도 잘리진 않으세요. 학원 선생님은 조금만 못 가르치면 바로 잘립니다. 한국의 교수님들은 힘이 막강하시죠. 해외의 교수님들은 연달아 3회 이상 최하위 평가를 받으면 그냥 해고를 시키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래요.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밥그릇이 달리고 누군가의 목숨이 걸려 있다면 사생결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부동산 대책이 22번, 23번, 공급대책 뭐 다 기억도 못 하겠어요. 지금 누가 책임을 졌나요? 지금 누가 책임을 졌죠? 부동산 대책이 여러 번 나왔어요. 잘 안 됐잖아요. 누가 책임을 졌어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을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죠? 내 돈을 가지고 내 집을 산 사람, 내 돈을 가지고 집을 임차한 사람, 아니면 뭐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인테리어 업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그분들은 만약에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네, 그분들 가족이랑 다 길바닥에 앉아야 돼요. 누가 더 절실할까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세상 누구도 자기 밥그릇에 손을 대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 원리 원칙이에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서 빵을 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게 맞물려 돌아가는 게 이 시장이에요. 여러분 손에 그 스마트폰, 여러분 책상에 있는 그 PC,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멋진 인테리어들 전부 다 여러분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누군가를 자신을 위해서, 그 누군가의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부동산 대책은 결과가 어떻든 그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고 그 누구도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제 말이 틀린가요? 제가 뭐 사과 발표나 아니면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놓쳤다면 사과를 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실수하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어차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도 또 투기꾼 소리, 뭐 갭투기꾼 소리 욕 매번 하시잖아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양쪽이 서로 맞물린다면 누가 더 간절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부가 시장을 못 이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도 뭐 정답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런 거랑 똑같아요. 공교육을 믿고 사교육을 시키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시면서 월급을 믿고 재테크를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믿어요. 여러분 그 삼성이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행사를 하면 많이들 참여를 하시거든요. 서비스도 좋고 애프터 서비스도 좋고 이래요. 근데 되게 웃긴 게 한국에서 제가 많이 목격하는 건데 삼성 같은 대기업이 뭔가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으면 매장이나 직원한테 가서 정말 갑질도 그런 갑질을 하시는 경우가 없거든요. 아닌 분들도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전 많이 봤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끽소리 못 하시더라고요. 12시 되면은 더 이상 말을 못 걸죠. 6시가 되면 더 이상 말을 못 걸죠. 퇴근들 하셔야 되니까. 그게 원리 원칙이 맞아요. 누군가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보시면 누군가한테는 자기 주장을 실컷 얘기하시고 누군가한테는 자기 주장을 못 하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암암리에 자기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고객인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갑질을 해도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공무원분들은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저분에겐 별 이상이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못 치시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치졸하죠. 저 또한 그런 인간일 뿐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장의 힘을 자꾸 무시하시면 이 시장의 힘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가실 수 있겠어요? 시장의 힘은요, 여러분의 이기심이에요. 여러분의 욕망이고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이에요. 제 말이 틀린가요? 여러분이 좀 그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매번 느껴요. 제가 열심히 사는 이유도 저 자신과 제 가족들을 위해서거든요. 아니 여러분, 그게 싫으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툭 하면 악플 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위해 살아야 돼요. 아니 거꾸로 여쭤볼게요. 여러분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전혀 관심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왜 시장에 대한 힘을 무시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정부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은 목숨을 걸고 반영을 해요. 반응을 한다고요. 대처를 하고. 그런데 정부가,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지금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냐고요. 정부도 목숨을 걸고 정책을 내고 있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증거 어디 있습니까? 증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하우스푸어 책 나왔을 때 장난 아니었잖아요. 집 사면 안 된다. 집 사면 미친 짓이다. 빚쟁이 된다. 죄송한 얘기로 요새도 막 집 가진 사람 망해라. 죽어라. 골로 가라. 각 말 입에 담기도 힘든 욕들 달아놓으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죽어요. 그럼 시장 참여자들은 정말 그런 걸 책임을 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입장이 바뀌어서 뭔가를 발표를 하고 뭔가 한 다음에 잘못돼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과 뭔가 실수하고 잘못됐으면은 자기 자신과 가족이 몰락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과 누가 더 간절하게 반응을 하겠어요? 그 생각을 하시면 시장의 힘이 뭔지 정말 느껴지실 거예요. 누가 이긴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자꾸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된 다음에 반응이 우리 마음대로 안 나오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가상의 어떤 가상의 공공의 적, 누군가의 탐욕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이고요. 여러분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힘들죠. 서로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자꾸 다들 너무 불안해하고, 요새 뭐 부동산 뉴스도 못 보겠어요. 다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만 있고, 뭘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 지금 부동산 엊그제였죠? 그 부동산 그 공급대책 나왔는데, 벌써 삐끄덕대더만요. 아무 합의도 안 되어 있고, 아무 합의도 안 돼 있는데 공급대책을 내놓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여러분 공급대책을 그렇게 내놓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정부는 이번에 서울에 얼마나 집을 지을 땅이 없는지 인정을 했고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서울의 추가적 공급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인정을 한 셈이에요. 제가 비하기 심한 거예요. 이게 발굴한 거라면서요. 없는 것까지 만들어낸 거라면서요. 그럼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좀 이런 현실들이 슬픈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이 능력이 된다면 내 집 마련 한 채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장의 힘을 좀 느끼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기업 다니는 친구랑 공무원 친구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뭔가 서로 답답하게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면 공무원 분들도 힘든 일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이상한 민원 많고, 솔직히 힘든 부서는 정말 힘들어요. 아닌 부서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기업 친구가 보면 네가 그렇게 힘들어봤자 넌 안 잘리지 않냐, 나중에 연금이 있지 않냐, 이러면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이해 못하고 정부랑 시장 참여자랑 적대시만 하면 답이 없다고 봐요. 서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정부는 전체가 원만하게 돌아갔으면 좋겠고, 시장 참여자는 내가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서로 다 공생하는 관계니까 서로 좀 이해하고 양보하면은 결과가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한테 이런 분도 있어요. 너는 왜 약간 이미 편을 마음속에 나눠놓고 집이 없는 분들을 공격을 해야지 왜
우리 편은 안 드냐 이런 분이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 그런 분들 편 아니에요. 절대 그럴 만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임차인이 없으면 임대인이 없고요. 임대인이 없으면 임차인이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정부가 없고 국민이 없으면 또 정부가 없어요.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걸 딱딱 쪼개가지고 서로 적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워야 된다는 프레임을 씌우면 누가 이득을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힘은요, 우리 모든 인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제 하소연이었네요. 좀 답답해가지고 오늘 뭐 기사 무슨 신문기사 클릭만 하면 싸우는 얘기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답답했어요. 제 의견이랑 또 다른 분도 계시겠죠.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뭐 이런 뭐 약간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비 오는데 물 피해 꼭 조심하시고요. 좀 인명 피해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제 아는 분들은 아는데 좀 요번에 좀 임대차법이 바뀌면서 제가 정말 원하지 않게 임차인분이랑 트러블이 생겼어요. 제가 정말 양보해드리고 싶은데 이미 약속한 것을 어겨버리시니까, 이미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이미 약속이 완전히 돼 있는데 이분도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또 어기게 되니까 저는 또 3자와의 약속을 어겨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저도 힘드네요. 네, 힘드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